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코치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농어촌 공사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농어촌 공사에서 일하는 동안은 우리나라의 서해안을 따라가면서 간척 사업을 많이 해서 국토를 변형을 시키고 또 면적을 넓히는 그런 지도를 바꾸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1998년도에 이제 퇴임을 하고 코치가 되어서 지금까지 코치로 쭉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코치로 생활하다 보니까 훌륭하신 대표님들과도 오늘 만나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지금 시대가 너무 복잡해서 잠깐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한번 훑어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비우카 시대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고 어쩌면 또 공부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아주 짧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뭐 세대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4차 혁명 시대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뭐 MZ 세대들이 크게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설명하는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회의 단면을 잘라서 보게 되면은 뷰카 시대라는 말이 잘 맞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환경 특성이 변동성이 강하고 불확실성이 크고 복잡하고 그리고 모호한 세대다 이렇게 특징이 지어지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계획을 진행을 하면서 목표에 접근하는 방법이 플랜, 두, 씨 그 방법이면 잘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어렵고요. 또 진행을 하면서도 어려운 모호한 사항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시대의 특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말씀드린 대로 온통 모든 사물이 급변하고 또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해서 종잡을 수 없는 환경이다 그런 것이죠. 아마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이제 지금 우리 나이까지 살아오시면서 젊었을 때의 시대하고 지금 시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모호하고 종잡을 수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추구하든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영에서 나타나는 장애도 말씀드린 대로 종래는 그냥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면 좀 잘 됐는데 지금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목적 경영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고요. 이 시대에 경영 대책을 강구하는 얘기들을 하게 되면은 리더십을 공부하시는 게 중요한데 코칭 리더십을 공부하시거나 또 퍼실테이팅 공부를 하시고 포용적 리더십, 다세대 리더십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종류의 리더십만 가지고는 잘 안 되고 이렇게 5대 리더십이 조금쯤 이 뷰카 시대를 살아가면서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도 비전을 가지고 이해하는 노력을 하고 명확성을 추구하는 그리고 민첩성을 추구하는 또 다른 뷰카의 이름으로 된 이런 커뮤니케이션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영 프로세스도 관찰하고 방향성을 잘 보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뷰카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은 새로운 경영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또 리더십에 있어서도 코칭 리더십이거나 신성 리더십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고요. 저는 코치 생활을 지금 한 20년째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최근에는 진성 리더십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칭 리더십 공부하고 또 진성 리더십 공부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침에 음악을 들으셨는데 들으신 음악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민영 대표님, 아침에 들으신 음악 어떠셨는지 좀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예. 아침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축하해 드리시죠.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엄민영 대표님. 자, 이현미 대표님, 네,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혹시 음악 들으셨던 거예요, 아침에? 네, 네. 어떠셨는지요? 어, 오민영 대표처럼 마음이 편안하고 조금 차분해지고 네. 그랬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해 드리시죠. 네. 이엽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이현미 대표님. 이엽 대표님 어떠셨습니까? 예, 저도 이렇게 코칭 수업을 준비하기에 참 좋은 음악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마음이 좀 이렇게 네, 준비하는 자세가 감사드립니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성준 대표님 어떠셨는지요? 권성준 대표님, 권성준 대표님 어떠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해주세요, 권 대표님. 소감. 아래쪽에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홍진석 대표님 음악 네, 어떠셨는지 느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뭔가 공감이나 교감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게 해주는 그런 음악적인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익태 대표님 혹시 말씀하시는 거 불편하시지 않으신지요? 괜찮습니다. 네네, 음악 느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음악의 느낌이 네네, 이문호 코치님하고 잘 어울려서 아이고 듣기 좋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듣는 이 아침 음악이 음악도, Welcome to my world이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오신 걸 환영한다 하는 음악인데요. 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시죠. 어쩌면 우리 대표님들과 제가 함께하는 이 시간도 또 우리만의 새로운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새로운 세계에서 좀 즐기면서 새롭게 뭔가 느낀다면은 우리 모두에게 도움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권성준 대표님 어떻게 되셨는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안
권 대표님 안 됩니까? 내가 실수로 이게 다 엄청 저기 눌려졌네. 이제 이야기 되네요. 이야기해 주세요. 권 대표랑 통화했고 지금 뭔가 해보고 있어요. 예. 이건무 코치님, 네네. 예, 들리죠? 권 대표는 지금 문제가 핸드폰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예, 나중에 말씀 듣도록 하죠. 예, 진행해 예.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들 팀워크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PDF가 이게 검게 안 나오네. 이게 어떻게 또 좀 제 쪽에서 문제가 생겼나 보네요. 예. 이제 돼요, 혹시? 이젠 됩니다. 예. 이 컴퓨터가 좀 이상한 거. 지금 코치님 여기 몇 장 이게 PDF가 검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뛰어넘고 하면 뷰카하고 이게 지금 동영상인데, 동영상입니까? 예, 이게 이건 다음에 동영상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오케이. 그럼 동영상 또 나중에 볼 수 있으면 보고요. 아니면 그냥 얘기를 나누죠. 자, 우리들이 팀워크라는 얘기를 하고 실제로 하고 있고 또 많이 듣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게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자, 우리들이 가끔 스스로에게 이제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같으면 우리 이 그룹의 팀워크는 어느 수준일까? 또 우리 팀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누가 하는 것인가? 팀워크를 강화하는데 걸림돌은 무엇인가? 또 우리 팀워크의 강화 방안은 무엇일까? 또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일까?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고요. 이 질문을 또 잘 대답을 하다 보면은 좋은 팀워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들에 의하면은 이거는 지금 어떤 대기업인데 제가 일부러 대기업 이름은 뺐습니다. 자기 조직의 팀워크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냐 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통계를 냈는데 조금 좋다 하는 사람들의 대답이 37%이고 그 다음에 환상적인 팀워크다 하는 사람들이 28%였고요. 그 다음에 그럭저럭 괜찮다, 보통이다 하는 사람들이 25%, 그리고 9%는 민망하다, 그리고 1%는 뭐 이건 형편없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셨다는데 이 통계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팀워크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상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28%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그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팀워크가 만만치 않다. 그렇게 이제 느끼는 거고요. 그러면 팀워크를 향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누가 하는 것이냐? 이걸 또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팀장이 중요하다. 팀장이 55%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팀장이 잘하면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전체 팀 분위기에 이를 좌우지우지하는 건 CEO다. 3%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CEO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떻든 팀워크를 하는데 팀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팀워크를 강화하는데 방해되는 원인이 뭘까? 일에 치여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다. 그만큼 이제 우리 조직 생활하면서 일이 많고 어렵다는 것이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 서로를 배려하는 관심과 사랑이 부족하게 발휘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흐트러진 팀워크를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설문했더니 47%의 사람들이 역시 소통과 목표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들어보면은 자유롭게 진행되는 캔 미팅과 워크숍 30%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워크숍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팀 행사에 참여하거나 칭찬과 응원을 자주 한다. 그렇게 되면 한 24%는 해결이 된다고 이제 이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지금 팀워크의 통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민영 대표님, 이 팀워크 통계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있으셨다면 어떤 느낌이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어, 저기, 어, 제가 앞부분을 잘 못 들어서, 어, 어떤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한 건지 궁금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이제 이게 지금 제가 막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대기업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어마어마한 예. 대기업인데 네, 그들이 감사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된 게 이렇다는 것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업 대표님, 네. 이 통계를 소개를 받으셨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아, 그 각각의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문조 그래서 그 주제를 갖고 저희 아자 법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잠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나 이렇게. 예. 네,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음, 이현미 대표님, 네.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이 통계를 보면서. 연미 대표님 엄소거하고 해주세요. 음, 그 옆에 오른쪽에 밑에 네, 아래 네, 예, 예. 네. 감을 그거를 보면, 네, 들려요? 예, 네,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그 통계를 보면서 대기업도 지금 현실에 저러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속해 있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데는 사실 대기업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통계를 보면서 현실이랑 정말 그 맞는 것 같아요. 팀워크가 말은 우리가 팀워크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그게 되면 나머지는 다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건데 네, 사실 지금 현실로 봤을 때 대부분 이윤이랑 매출을 일으키려고 하면 모든 조직원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바쁘게 움직여야 된다. 이제 현실 상황도 그렇고요. 그걸 하면서 조직원의 소통과 화합을 한다라는 거는 그래서 정말 팀장급들이 지금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도 하고 직원들과 소통도 하고 윗조직도 관찰해야 되고 서로 소통해야 되는데 가장 역할이 큰데 또 그분의 역할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뒷받침되는 것들이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거를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잘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런 부분을 잠깐 생각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홍진석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소감을? 네. 이런 이제 대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최근에 조그만 조직에 분란이 있어서 문제가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정말 고민이 생겼어요. 대기업은 조직적으로 그렇지. 팀을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부서도 있고 별도로 또 인재를 채용하는 부서도 있고 그런데 저같이 영세한 자영업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그렇지. 생겼어요.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정성문 대표님,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금 코치님, 이게 통계가 지금 정말 현실인 것 같고, 이 제일 작은 조직, 이 가족이 이런, 이렇게 어려움을 요즘에, 이런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렇게, 일에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팀워크라는 걸, 우리 몸도 보면 세포가 다 모여서 조직이 되는데, 이게 자연의 법칙인데, 여기에 우리가 순응하지 않고 그냥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 없이 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워크숍, 칭찬, 응원 이런 걸 많은 걸 빼먹고 하는 거라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익태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자료 잘 봤고요. 팀워크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조화, 하모니 관점으로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조직이 형성이 되는데 각자 다른 특성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팀워크가 이렇게 어렵구나. 각자 다른 성향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는 아는데 어떻게 맞춰 가야 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큰 기업이든 작은 조직이든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가 되고 피드백을 하는 과정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좀 상기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권성준 대표님, 이제 들리시죠? 네네, 잘 들립니다. 예,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팀워크를 갖추려면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목표를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 다른 사람들이 한 곳으로 가야 되니까 목표를 설정을 잘못하면 다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설정하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얘기를 나누는 것은 실제로 팀워크 말들은 쉽지만은 어려운 거다.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들이 준비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아주 크게 이걸 느꼈던 케이스가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할 때도 느꼈고요. 그리고 대학생들을 제가 대학에 가서 한 학기 동안 여러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16주 팀워크 이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근데 그 훈련은 대학생들의 훈련은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취업 훈련의 일부로서 팀워크를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거든요. 대학생들한테 참가하는 대학생들에게 한 10명 정도의 클래스였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에서 그 일이 크기 때문에 쪼개가지고 한 사람씩 뭘 맡아서 만들어서 종합을 하고 그걸 나누면서 하면은 이제 빠를 수가 있겠죠. 일단 시간적으로 봐가지고 한꺼번에 10개 꼭지로 만들어가지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다음 시간에 나누면은 모두가 각각 그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간 팩터에서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나눌 수 있고 그만큼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누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해보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 다음 시간에 나눌 때 보니까 안 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대학생들인데. 그래서 사실은 클래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부터 이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대학, 뭐 대학원, 뭐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많이 하시지만은 클래스에서 이목을 느끼게 하거나 훈련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배제되고 그냥 이론으로만 가르치거든요. 팀워크를 또 안 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통계도 나타났고 우리가 지금 자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팀워크가 그렇게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뭐 조직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팀워크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 큰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들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팀워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팀워크가 뭐냐? 물어보더니 같이 하는 거죠. 그 외마디밖에 없어요. 같이 하는 거래요. 그리고 두째 번 마디, 셋째 번 마디 해서 이렇게 조금 정리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많은 대학생들이. 그중에 1%, 2% 정도는 조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팀워크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학 졸업 시기가 됐는데도 팀워크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가 하면서 팀워크를 가지는 경험을 쌓아야 되고 또 그거 아니더라도 선생님들이 클래스 운영에서도 거기서 팀워크를 늘 실천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이죠. 각자 나만 공부 잘하겠다. 독립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고익태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 팀의 성과가 잘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침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제부터 우리들도 우리가 앞서가면서 한번 팀워크를 잘 다져보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갖자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 동영상이 이걸 모든 걸 어우르는 이제 동영상이었는데 제가 다양히 쪼개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 팀워크의 의미가 뭘까? together, 함께,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achieves, 성취한다, more,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가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이 팀워크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사람이 팀워크를 만들어낸다 했을 때 그 의미는 10사람이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그 성과를 더하는 것보다는 팀워크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10배가 되는 게 아니고 20배, 100배도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파워를 만들어내는 툴이거든요. 근데 100배까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작동이 안 되도록 운영한다면은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모이긴 모였는데 100을 못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팀워크의 의미는 참가자 모두 100개인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죠. 혼자 하면 뭐 10개까지 할 수 있었는데 함께
팀워크로 하게 되면 100개를 만들어내고 공유를 하게 된다는 거니까요. 네. 오민영 대표님, 혹시 이 메시지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200배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와닿았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가 나와 있어요. 홍윤석 대표님, 혹시 잘 보이면 정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영어로요? 잘 안 보이면 제가 읽겠습니다만. 잘 보이는 한글로 한글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네. 예, 위에 있는 한글로 다양한 빨간글로 된 거 읽어주세요. 네, 빨간 글씨 읽어주시는 거죠. 네, 팀워크 정의. 다양한 보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 공동의 비전을 향해 함께 일하는 것. 네,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권성준 대표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목표를 잘 정하면 된다. 공동의 비전을 위해서 목표를 같이 만들어 가야죠. 같이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뭐, 팀워크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였더라도 다른 방향을 보고 움직인다 그러면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A, B, C 넷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A, B, C가 A, B, C, D가 똑같은 능력, 똑같은 태도, 똑같은 세계관, 뭐 직업관 이걸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 다르거든요. 어차피 우린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다른 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강점을 100% 활용해서 좋은 걸 만들어내고 그걸 모으면은 100개까지 만들어내고 큰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의 비전을 향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 팀워크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의 비전이 없다고 그러면은 팀워크가 아닌 거죠. 그냥 모였는데 힘 합쳐서 해보자. 그렇게만 이야기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여기 정의에서 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본질은 뭘까? 네, 이업 대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업 대표님, 소거해 주세요, 예, 네네. 대표님. 예, 팀워크의 본질, 참가자들이 높은 수준의 신뢰, 책임,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됨. 네, 감사드립니다. 여기 나오는 키워드 한번 보세요. 높은 수준의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책임, 독립성, 팀워크에 참가하는 분들이 상호 간에 높은 신뢰가 필요한 거고요. 책임성이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없다든가 책임감이 없다. 그러면 팀워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측면에서 모습을 한번 볼까요? 네. 이현미 대표님, 이 네. 모습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참가자 구성원이 자기 관리를 위하여 건의와 안 보이는데요, 뒤에. 건의와 뭐지? 책임을 책임을 가지는 거. 나누어 가지는 거. 네,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키워드는 권위와 책임입니다. 권위. 자기 권위 다 찾아야 되고요. 가져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그리고 책임을 나누어서 가지는 것이고 네, 이게 팀워크의 모습이거든요. 이 자료는 다 나누어 가지고 계시죠, 지금? 네, 네, 받으셨습니까?
네. 네. 네, 그거 참고하시면서 보시죠. 네. 특징, 또 특징이 있습니다. 고익태 대표님 특징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팀워크의 특징. 참가자 모두가 강한 상호 다짐의 감각을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네,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상호 다짐의 감각이 필요하고요. 그 성과로서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네. 권성준 대표님, 예, 혹시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거예요. 네, 네. 그 시너지가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시너지 효과가 나오도록 상호 다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측면에서 그럼 팀워크의 결과는 뭐냐? 네, 다시 오민영 대표님 한번 읽어 주실까요? 참가자 모두의 개개인이 이루어내는 것의 합보다 더 큰 성과를 내는 것.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겁니다. 네. 결과는 하나하나 한 그 성과를 더한 것 정도가 아니고 곱하기의 개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또 비유도 있습니다. 어떻게 비유를 하냐 하면은 또 이현미 대표님 읽어주시죠. 네. 보통 사람들이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는 연료. 연료. 네네, 그렇습니다. 연료입니다, 연료. 연료를 태워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닌 특별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좋은 겁니까? 네. 또 다른 본질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 정성문 대표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참가자들이 개인 상호 도움을 주며 다른 팀 구성원을 도와서 그들의 진정한 가능성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장점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장점으로 본다면은 이제 뭐 다양한 측면에서 이걸 보는 거죠. 팀워크에 대해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자료들은 별로 없어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업 대표님, 장점 좀 말씀해 주시죠. 팀워크의 강점, 참가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의 한계를 넘어서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한계가 있죠. 근데 팀워크를 하면은 이게 한계를 넘어서 더 많은 걸 또 제가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작업입니까, 팀워크가. 우리 모두에게 그 자신의 한계를 넘게 해주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 팀워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지금 여기 계신 대표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팀워크에 대해서.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수단은 뭘까요? 수단. 수단은, 네, 권선중 대표님, 수단은 어떤 것이 있다고요? 엄서거를 해주세요, 변 대표님. 엄서거하고 이야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조정, 기여의 균형, 상호 지원, 노력, 단합의 질적 협력이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홍진석 대표님, 네, 이 팀워크 수단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고 여쭤보는 건 함정입니다. 네. 네, 우리들은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똑같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버릴 게 어디 있습니까? 기여하는 것도 균형을 맞춰야 되고요. 상호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단합도 필요한 것이고요. 커뮤니케이션 중요한 것이고 조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안 하겠다, 하나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실행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네, 이현미 대표님, 네. 네, 팀워크를 실행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함께하는 것은 시작이고 함께하는 지속성은 진척이. 네, 프로그레스입니다. 프로그레스, 진척이요. 진척입니다. 네. 진척. 네, 지속, 진척. 네, 발전하는. 이 말 참 훌륭하지 않아요? 예. 네, 이엽 대표님, 네. 이 얘기를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 팀워크라는 게 원래 만들어진 이유가 그 개개인의 합보다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목적이 각각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배로 결과를 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시작 단계에 되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뭐 목표든 방향이 설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로 보완적인 기술을 갖고서 이거를 실행을 한다면 당연히 예, 지속 진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팀워크의 실행은 함께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함께하는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 오늘 우리 팀워크 하자. 그리고 어떤 한 10분 동안만 하자가 아니고 지금 시작을 해서 내내 우리 모임의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깨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깨지면 소용없어요. 네, 저도 이제 이 팀워크를 필요로 하는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 스스로가 잘못해가지고 깨진 것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잘못돼서 깨진 것도 있고, 뭐 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해서 깨졌다고 느끼는 그것은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대체로 잘 안 하거든요. 내로남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 있지 않습니까? 난 아니야, 네, 네가 잘못했어. 이게 너무 만연돼 있어가지고 정말 걱정입니다. 네. 실제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은 사실은 팀워크가 안 되는 이유는 전 거기 있다고 봅니다. 상대방만 자꾸 꾸짖는 거예요. 그 방향을 나한테 돌려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만 된다면 그 팀은 정말 살아가죠. 또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열심히 강조해가지고 하는 훈련이 진성 리더십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진성 리더십을 택했고요. 진성 리더십에서 하는 모습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성 리더십을 공부해서 진성 리더가 된다면은 사기꾼들이 접근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얼토당치 않게 그냥 행운을 바라고 한꺼번에 뭐가 잘 되겠다 이렇게 바라고 뭔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정말
행동과 말이 같고 속과 겉이 같고 그리고 사기꾼들이 왔다가 아 여긴 얘기해봐야 안 되겠네. 그 사람은 뭘 이렇게 연출해서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속이 똑같은데 나한테 넘어가지 않겠어 하고 포기하고 딴 데로 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해주면 그게 진정 리더라는 거거든요. 이 일이 왜 벌어졌냐면요. 아실 거예요. 2000년대 초에 미국에 엔론 사태라고 있었습니다. 엔론이 대기업이었죠. 에너지 관련 대기업이었는데 그 엔론 대기업이 엄청난 사회에 공헌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주식이 막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직원이 회계 담당 여직원이 회계장부를 CEO가 조작을 하고 조작을 했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대차와 대조표도 조작을 했고 이익계산서도 조작을 하고 왜요? 그렇게 해야 밖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주가가 유지되고 주식이 올라가고 그래서 주식 가지고 돈 벌고 이렇게 이제 해서 어떤 한 여직원이 이걸 보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사회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법당국에서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했는데 모든 회계 수치가 엉터리였습니다. 조작된 숫자였거든요. 물론 초기엔 잘 했었습니다만은 후반부에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돼서 발칵 뒤집혔는데 그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많은 대기업이 여기도 저기도 그래가지고 대기업계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전부 거짓말하고 거짓으로 돈을 벌고 국민을 속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MBA 공부한 분들 여기 계신지 모르지만은 MBA는 뭡니까? 돈 잘 버는 기술을 훈련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정직하게 돈 버는 것으로 일을 했다면은 안 그런데 그 사태를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은 MBA를 한 사람들이 악덕 기업주를 만나서 엉터리로 돈 버는 일만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감옥 간 MBA 출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리더십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대학 교수들이, 그리고 기업에 있는 정직한 리더들이 이건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고 배워오고 했던 그 리더십을 손댈 때가 됐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리더십을 만드는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겠다고 해가지고 2004년에 네브라스카에서 대학 리더십 관계되는 대학 교수 또 리더십 개발 전문가들 그리고 기업에서 리더십을 활용하고 있는 임원들 이런 분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모여가지고 큰 회의를 컨퍼런스를 했거든요. 그리고 결론으로 우리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정말 말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정직한 진정성 있는 리더십을 만들자. 그리고 그 이름을 진성 리더십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흐트러져서 나라별로 이걸 만들고 있었고요. 우리나라에는 이화여자대학교에 왜 지금 그 유명하신 윤정구 교수님 이름이 빨리 생각이 안 날까요? 윤정구 교수님이 이 운동을 벌려가지고 진성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지금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한 350명 돼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펼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한 200명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 훈련받고 또 조인을 해서 배웠는데도 편리하고 그러면은 공부하는 방법이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개념적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제가 코칭 프로그램으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거를 그 과정을 마친 사람들에게 훈련시키고 강사도 양성하고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 오라버니들은 아는 거예요? 고태 대표님 예, 알아듣나요? 막내가 저기 준석이가 리더십 한다 그러네요. 행복한 아드님이신가 보다. 네. 인사 한번 그래서 신성 리더십 공부하시면은 이 팀워크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계기가 또 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신성 리더십을 조금 소개를 했었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 팀워크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측면으로 보고 좀 제가 저 동영상을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왜 실행이 안 됐는지 그러면 참 좋겠어요. 한번 눌려. 제가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오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네. 공유 중지하고 뭐, 이 사람이 뭐해? 어디 있어? 다 배우는 사람들이야. 준승이가 진성 리더십 하니까 자기 이름 부른 줄 알고 이야기하네. 안녕, 준승이. 어제 저기 뭐야, 혹시나 축구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우디하고 아르헨티나하고 축구를 했어요. 아르헨티나는 피파 랭킹 3위고 사우디는 51위였는데 사우디가 어제 이겼습니다. 완전히 팀워크 좋은 저기 팀이 3등을 이겼어요. 어제. 혹시 알지 모르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큰 이벤이 났습니다. 지금. 이현미 대표님 축구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네, 어제 난리가 났어요. 51등이 3등을 이겨가지고 그것도 대단하네. 그리고 메시라고 이게 제일 잘하는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걔 축구의 신이라고 그랬는데 신을 모독을 시켰더라고. 신성 모독을. 51위 팀이. 그래서 지금 정말 참 축구라는 게 참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고. 인생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인생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하는 거랑 또 이렇게 딱 설명이 되네요, 우리가. 저 인생도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만 하려 다른데 목적을 다른데 또 이건 코치님이 또 그런 말을 또 해주시네. 이게. 네, 이건 지금 공유 한번 해주시면은 아니면 PPT를 바로 띄워도 되고요. 파워포인트를. 아니면 비디오 파일만 바로 눌러주면은 이게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역시 지금 안 되네요, 이게. 예, 예. 나중에 파일을 따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게 제가 옛날에 하던 얘기를 옛날 복잡한 데 찾아왔는데 지금 그걸 찾아내기 또 어렵네요. 예, 네, 그래서 이번 괜찮습니다.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까지 팀워크에 관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그럼 여기까지 예. 어, 저 느끼신 것을 한번 좀 나눠주시면 합니다. 먼저 우리 정성문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기 뭐야. 이거 뭐 코치님 이야기하시는 게 정말 맞고 우리가 이게 좋은 건 알면서도 이런 몸으로 행동하고 연습하는 걸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목적이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같이 해서 뭔가를 내 거를 빨리 벌으려고 그렇고 뭔가는 제대로 이런 중요한 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매일매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지는 것을 또 상기를 시켜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 아자팀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주셔서 정말 값진 시간 항상 예,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업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이업 대표님 엄소하시고 네네네. 제가 말을 별로 안 해봐서. 오늘 강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일 제가 키워드로 잘 들은 얘기는요. 그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개인의 합보다 더 큰 성과를 내는 것,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보완적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 평범한 사람들이 보완적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결국은 그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프로성을 끌어내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각각 갖고 있는 장점, 그러니까 프로성을 끌어내서 그 프로성만 모아서 어떤 일을 추진한다면 당연히 큰 배가 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목표를 잡고 각자 파트별로 잘하는 거를 끄집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좀 더 프로성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우리 모임이 갖고 있는 각각의 그 프로성들을 모아서 그걸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현미 대표님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저희가 가장 성과에서 비즈니스에서 팀워크 함께 일한다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이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돈, 그다음에 비즈니스를 성사시킬 수 있는지는 어느 누구보다도 각자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고. 근데 이제 오늘 팀워크라는 말을 조금 더 개념 있게, 그다음에 이제 본질적으로 비유, 이런 거를 통해서 들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왜 팀워크를 해야 돼? 그냥 막연하게 했던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알아서 지원해 줄 거 지원해 주고 내가 해야 될 역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행을 어디까지 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지는 저는 오늘 이거를 통해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진석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팀워크에 대한 정의를 듣고요. 제 주변을 한번 잠깐 돌아봤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저와 연관되는 뭐 비즈니스나 조직들, 그것들을 다 팀으로 적용을 해봤고요. 어떤 팀에서는 제가 할 일이 팀 리더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 팀 구성원인 경우도 있고, 그러면 리더인 경우의 역할, 구성원인 경우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한번 개념을 잡아보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익태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팀워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개념적인 부분이 큰 도움이 되었고요. 팀워크에 대해서 이제 아자라는 주식회사를 우리가 세우고 팀워크를 위해서 어떤 가치를 내가 제공하고 있는지 또 각자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잘 조율해 나가는 거에 있어서 참여하고 있고 독려하고 있는지 각 구성원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했고요. 저로서는 어, 아자의 어떤 필요한 사람으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에 대한 숙제를 갖게 돼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생각을 좀 갖게 됐고 그 부분이 좋았고 팀워크를 저해하거나 팀워크를 위해서 이제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숙제가 이제 모든 멤버가 공통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 오민영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단시간에 뭐 우리가 팀워크에 맞춰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런 화두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팀워크를 맞추려고 노력을 할 의지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이제부터 각자가 가진 환경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권성준 대표님. 일단 팀워크를 이끌어내려고 하면 오늘 제가 생각한 건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고 큰 목표를 세웠으면 작은 목표를 세워서 오늘 해야 될 일까지 그렇게 정해서 실천을 하면 진정한 팀워크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얘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 실제로 우리들이 이 팀워크를 가장 실험해보기 좋은 장소, 실험해보기 좋은 무대, 우리가 지금 각자가 매일의 생활에서 팀워크를 잘 훈련하고 연습해 볼 수 있는 무대는 어딜까요? 가정, 매일. 가정, 그렇습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네. 가정에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작은 아드님, 큰 아드님, 따님, 아빠, 엄마, 다섯이 뭐 이렇게. 자, 우리 이거 하는데, 누군 뭘 해볼까, 뭐 해볼까? 그래가지고 합쳐볼까? 그거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근데, 들어 김장 담그는 것도 비슷하겠네요. 예, 아, 네. 잘못 들었습니다. 김장 담는 거. 김장 담그는 데서 해볼 수 있다고요? 네네. 그러면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뭐 매일의 생활에서는 가정에서 만들어내서 조금씩 몸으로 익혀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대고 매일 준비가 돼 있고 매 시간 준비가 돼 있는 데가 가정이거든요.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조금은 그걸 해보고 그래도 우리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 작은 것을 해가지고 큰 게 나아졌다는 것이죠. 음, 결국 우리들의 생활은 가정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요. 가정에서 하는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가정에서는 편안하고 뭐 채만 볼 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행동들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가끔 이 리더십 훈련하면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봅니다. 경청하시는 점수가 상대방의 얘기에 대해서 경청하는 점수가 1점부터 10점 몇 점이십니까? 네, 저는 한 8점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럼 뭐, 네, 7점입니다. 9점입니다. 그렇게들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몇 점인지 정확한 평가인지 한번 보실까요? 그래 놓고 어떻게 여쭤보냐면요. 음, 어, 부군이, 이제 여성분들에게 부군이 퇴근하셔가지고 지금 방에서 뭐 신문도 보시고 TV도 보시고 뭐 회사에서 가져온 일도 하실 수 있고 좀 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 여성 주부께서 저녁 식사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저녁 식사 같이 하자 하는 신호를 보낸다. 어. 그럴 때 어떻게 남편한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식사해요.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냐? 주방에서 한대요. 어디다 대고? 안방에다 대고요. 서재에다 대고. 그래서 그렇게 불렀을 때에 남편이 후닥닥 달려와가지고 함께 저녁 식사를 바로 하느냐? 아니래요. 그럼 남편 뭐 하느냐? 신문 계속 읽고 있대요. 또 방송 계속 보고 있대요. 그래서 또 독촉을 한답니다. 여보, 밥 먹자니까. 그랬더니 가만 있어. 조금 있어. 조금만 있어봐. 그리고 또 시간을 끈다고 그래요. 근데요, 어,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어느 날 네 번을 여보 잠깐 있으라니까. 저는 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일을 싸가지고 와서 집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막 먹어 돼가려고 하는데 자꾸 밥 먹자니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리라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저한테 오래간만에 제 처가 저항을 해왔습니다. 여보, 내가 밥 먹고 설거지하고 좀 급한 일로 밖에 나가서 일을 좀 하려고 밥 먹으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뻗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냐. 지금 우리들 부부들 사이에 대화에서 밥 먹자고 하는데 딱딱 남편이 와가지고 먹는 경우는 정말 귀해요. 그런데 어떤 여성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100%입니다. 어떻게 하는데요? 그랬더니 클래스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제가 강요하고 있는 단으로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뒤에 서가지고 어깨에 손을 대고서 여보 밥 먹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00%더라 그거죠. 먹자고 먹는다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밖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경청과 집에서 얘기하는 경청이 점수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얘기하고 내 경청 점수가 몇 점이냐? 하더니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3점입니다. 4점들이거든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하고 있는 내 모습이 그게 진짜 점수예요. 남편이 하는 얘기를 얼마나 잘 듣는지, 부인이 하는 얘기를 얼마나 잘 듣는지, 자녀분들이 하는 얘기를 얼마나 잘 들어주는지 그 점수가 내 점수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들이 가정에서부터 이걸 훈련하고 준비해서 그것을 실력이라고 봐야지. 밖에 나가서 정신 바짝 차리고 경청했다. 그때는 참 잘했다.
그게 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팀워크도 집에서 해보시면은 좋은 방법으로 잘 될 겁니다. 전 이걸 좀 해봤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제 슬라이드 자료 가지고 조금 더 이론적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음.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건 코치님 잠깐만 쉐어하는 거를 제가 껐거든요. 네네. 이게 혹시 예. 네, 공유가 아직 안 됐네요. 그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네, 다시 아까 이야기한다고 마친다고 내가 공유를 하는 걸 내려놨거든.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찾는 네, 가지고 아까 슬라이드를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보이십니까? 예, 네, 저 이론적인 건데 좀 이거는 사실 뭐 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론은 있거든요. 그 자료 보내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가볍게 그냥 소개만 하겠습니다. 이제 벨빈이라는 사람이 팀롤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정리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자료 다 있기 때문에 제가 9가지. 네, 9가지 역할 예, 이렇게 9가지 역할로 분담을 해서 하면 참 좋다는 것이죠. 근데 뭐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을 묶어서도 할 수 있고요. 또 자원이 많이 있다면 이걸 다 나눠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이 전문가 이야기가 있고요. 완결자 역할하는 사람, 실행자, 창조자, 분위기 조성자, 지휘 조절자, 추천자, 판단자 이렇게 각각의 다른 특성을 발휘하면서 팀워크를 만들어가면 정말 이상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는 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영 대표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저요. 이업 대표, 예. 이영 대표님이요. 예. 전문가. 팀워크의 9개 역할,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네, 한 가지 일에 전념하고 솔선하며 헌신적인 전문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잘 제공함. 네, 감사드립니다. 이런 분이 전문가죠. 네, 어쩌면 지금 여기 계신 그 대표님들은 다 전문 분야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문가입니다. 이업 대표 전문가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완결자가 있습니다. 완결자. 고익태 도반님 읽어주실까요? 고익태 대표님. 제가 운전 중이라 조금 위험한데, 아, 완결자 말고 다른 순서에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완결자, 충실하고 매우 열심히여서 실수나 빠진 것을 찾아내고 제 시간에 일을 이룩해냄.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번 거 실행자 다른 대표님께서 홍 읽어주시죠. 대표님, 실행자. 실행자, 엄격하고 신뢰성이 있으며 소수적이고 능률적임, 아이디어를 실행에 잘 옮김. 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창조자. 고민영 대표님 읽어주세요. 네, 창조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전통이나 인습에 얽매이지 않아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함. 네, 그렇습니다. 예. 분위기 조정자. 이현미 대표님 읽어주세요. 분위기도 협력적이고 온화하며 남을 잘 이해하는 등 외교적인 경청하고 마찰을 하며 조직을 평온하게 함. 네. 이현미 대표님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분위기.
자원 탐색가. 건 대표님, 다음 읽을 수 있습니까? 예, 자원 탐색가. 외향적이고 열정적이며 말하기를 좋아하며 기회를 발굴 탐색하고 친교를 잘함. 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성숙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훌륭한 지도자로서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의사결정에 정진하며 이임을 잘함. 네,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추천자. 이업 대표님 읽어주세요. 추천자 도전적이고 활기에 넘치며 공경 속에서 번성함, 장애를 극복하는 추진력과 용기를 지님.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홍 대표님 마지막 네. 냉철. 냉철 판단자, 냉정하고 전략적이며 총명하며 모든 안을 살피고 정확히 판단함.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자료 보내드렸으니까 보시면서 자세히 다 붙여놨으니까.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는 제가 안내해드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는데 실천 계획 하나씩만 손톱만한 목표 이걸 한꺼번에 다 한다는 건 좀 어려운 거거든요. 나는 손톱만한 목표를 정해서 내 팀워크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거 하나는 해보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 개만 골라가지고 얘기하시면서 우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성문 대표님, 손톱만한 목표를 정해서 뭘 하신다면 뭘 해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아자 팀들이랑 같이 팀워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현미 대표님, 네, 손톱만한 거요? 네, 네. 지금부터 제 주위에 있는 조직원, 사람들을 잘 살피고 관찰해서요. 네, 어떤 성향과 어떤 기질이 어떤 게 강점인지,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잘 살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역할, 책임, 권한을 줘서 지금보다 오늘보다 나은 1%씩 팀워크를 하는데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홍진석 대표님, 네, 저는 우리 정성문 회장님이 하시는 팀워크 교육에 잘 참여를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민영 대표님, 음소거 해주십시오, 민 대표님. 저도 홍진석 대표님과 같이 회의에 잘 참석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이엽 대표님, 네, 저는 저희 그 아자 법인이 각자 상호 보완적인 기술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익태 대표님, 네, 저는 각자의 장점과 단점을 잘 조화롭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고, 네, 작은 타스크, 목표가 설정됐을 때 그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 발생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법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준 대표님, 예, 저는 그 이업 대표님 프로젝트 찾으실 때 옆에서 잘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그렇게 하시면 잘 되는 거고요. 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조금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목표들은
손톱만한 목표가 아닙니다. 어쩌면 코끼리 목표일 수가 있습니다. 코끼리처럼 큰 목표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손톱만한 목표는 조그맣고 간단하고 매일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키스라고 합니다. Keep it simple and short. 짧고 간단하고 매일 할 수 있는 간단한 것. 마치 밥 먹듯이 아침에 또 매번 식사할 때 한 숟갈 퍼서 입에 넣는 것. 이런 행동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팀워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주 조그만 행동 목표, 밥 먹는 뜻하는 그런 행동 목표를 정해서 매일 하고 간단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는 걸 정한다면 뭘 할까? 그 답이 나왔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굉장히 큰 거예요. 큰 일들이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은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여성분과 코칭 파트너가 되어서 도와드리는데, 자녀분이 이제 학교에서 좀 말썽도 부리고 뭐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만 부르는 거예요. 엄마를. 그래 가가지고, 여기 아드님이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좀 이렇게 안 되도록 어머님이 좀 도와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상담도 받아보고, 그리고 책도 읽어보고, 그러는데 잘 만난 거죠. 그래서 쭉 해서 이제 한 코칭 세션을 진행하는데, 저하고 얘기를 나누고 오늘 이렇게 얘기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손톱만한 목표를 정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는 제가 직장 생활 하느라고 자식들을 소홀히 대하고 사랑을 나눠주지 못해서 후회가 됩니다. 이제 애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 행동 목표는 그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좁혀가시면 그 중에서 어떻게 딱 작은 것으로 목표를 나누면 어떤 거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주겠습니다. 또 좋은 얘기를 들려주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군요. 그것도 너무 큽니다. 그래서 끝내 나온 것이 합의된 게 뭐냐면은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면 껴안아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드님 껴안아주겠다고 했어요. 그런 것, 그 껴안아주는 것은 많은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잊어버리지도 않고 간단하고 짧고 외울 필요도 없고 뭐 머리를 많이 굴려서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작업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껴안으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 집안에 어린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진짜 느끼게 되었고 매일 껴안아주면서 엄마는 더 사랑하게 되었고 다른 자녀들도 배워서 좋아졌고 온 가정이 다 화목한 가정이 되었고 그 어린이도 공부 잘하고 말썽도 안 부리는 어린이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가장 작은 단위의 손톱만한 목표는 엄마가 껴안아주는 걸로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팀 리더, 팀워크를 하는데 연결되는 나의 자그마한 행동 목표, 진짜 손톱만한 것, 그거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매일 하시면 그게 큰 걸 불러옵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손톱만한 목표를 상호 나누시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끝까지 잘 말씀드리고 오늘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건무 코치님이 정말 이 코칭은 이게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이건무 코치님이 실천하시고 그리고 지금 행동하시는
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비디오 요번에 할리 데이비슨 타는 걸 비디오를 아마 올렸을 겁니다. 우리 방에다가 한번 보시고 정말 다른 사람 도전을 항상 이건모 코치님은 하시고 항상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려는 이런 미션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되고 코칭을 받게 돼서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고 이건모 코치님의 큰 박수로 한번 이렇게 처음에 내가 했어야 되는데 소개를 박수로 마치는 걸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모 코치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네, 이현미 부회장, 이현미 대표님, 구호 한번 하고 우리가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가자, 하자, 학급병. 네,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아주 좋은 진짜 그 기감이 될 수 있는 말씀 해주신 우리 이근모 코치님께 감사드리고요. 아자고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자고 하면 이제는 다 외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자고 시작하면 그냥 같이 팀이 얼마나 잘 맞을지 보겠습니다. 가자, 네? 하자, 학급병. 아자고 시작. 아자. 가자, 학병.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 대표님. 이따가 4시에 뵐게요. 예, 알겠습니다. 4시에 뵙겠습니다. 4시에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가. 장소 저 이제 출발해야 돼요. 강남. 저희 카톡에 올려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 다 오시나요? 예. 이업 대표님, 그러고 저도